안녕하십니까?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장의 제2장의 공정안전 내용은 우리가 1과목 산업안전관리론에서 법규에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와 물질안전보건자료,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조사보고서가 있었죠. 자, 그래서 앞에서 공부를 했던 강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중에서 특히나 별표가 많은 내용들은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장에서는 화학 파트에서 실기로 계산 문제가 넘어간다면 여기에 대부분 출제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3장에서 제가 3가지의 계산 공식과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다음 장 넘어가서 계산 공식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만 실기까지 넘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필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계산이 나오긴 하지만 자, 이렇게 4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계산들을 포기하더라도 실기에서는 별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이 자신 없으신 분들은 이번 강의 체크해 두시고 조금 반복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화재 종류, 화재 분류와 소화 방법 별표가 3개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정리해서 살펴봤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간단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우선 화재를 4가지로 분류하시오입니다. 그죠? 분류하고 설명하시오까지 가보겠습니다. A급 화재는 일반 가연물 화재가 됩니다. B급 화재는 유류 화재가 되고요. C급은 전기 화재, D급은 금속 화재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고 색으로 표시하시오 한다면 A급 화재는 백색, B급은 황색, C급은 청색, D급은 표시 없음 또는 무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소화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일반 가연물 화재, 집에 불이 나면 물을 붙여 A급 화재는 냉각 효과입니다. 물을 부어서 증발 잠열이라고 합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갈 때 주변의 열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서 불이 꺼지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냉각 효과에 해당되는 건 대표적으로 물이라 그랬죠. 물이 나오는 산알칼리 소화기 또는 조금 성질을 강화했는 강화액 소화기에 해당되겠습니다. B급 화재는 질식 효과다, 그죠? 산소를 차단해서 질식에 의해서 불을 끄는 건데요. 포소화기는 기포죠. 거품으로 산소 표면을 덮는 거고요. CO2 소화기는 요거를 희석 소화라고도 한다 그랬죠. 자, 이산화탄소 가스하고 공기 중에 산소 가스를 희석시켜서 산소의 농도를 저하시킨다 보면 되고요. 분말 소화기는 미세한 분말로 산소 표면을 덮는 게 되겠습니다. C급 화재는 질식 효과도 되지만 억제 또는 부촉매 효과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전기에서 사용하는 질식은요, CO2하고 분말이죠. 포소화기는 기포를 만들 때 이제 그 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 꺼리는 게 있고요. 억제나 부촉매 효과에 해당되는 할로겐화물 소화기, 요거는 때로는 하론 소화기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D급 화재도 질식 효과인데요. 마른 모래와 자갈을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건조사, 자갈 중에 부피가 굉장히 열을 받으면 팽창하는 팽창질석과 팽창진주암을 이용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나머지는 스스로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폭발의 분류, 요것도 별표가 있거나 파란색 글자들 한번 보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내용들 대부분 필기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폭발 현상에서 슬로보보, 보일러보 요것도요, 간혹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차이점 비교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 그죠? 별표 있는 내용들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폭발 등급이 나왔습니다. 전기에서 공부했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안전 간격은 safety gap.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밀폐된 용기 같지만 유심히 보면 용기와 용기 사이에 미세한 틈이 있습니다. 안전한 틈이다 그랬죠. 요거를 다른 말로는 화염 일주 한계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한계가 되겠습니다. 화염이 요 밖에까지 나가지 못하는 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피가 8리터고요.
틈의 안길이 25mm 정도 되는 구형의 용기죠. 그래서 이렇게 용기에다가 안에 폭발성 가스를 채우고 점화, 불을 붙여요. 자, 용기 틈이 넓을 때는요, 순식간에 화염이 외부까지 나갔는데요. 틈을 점점 좁혀서 실험을 했더니, 자, 틈이 너무 좁아서 화염이 외부까지 전달되지 않는 한계의 틈이 있습니다. 요 미세한 틈을 안전간격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요 안전간격으로 폭발 등급 구분했습니다. 가장 좁은 건 0.4 이하죠. 0.5, 0.6 초과가 1등급이고요. 2등급은 요 사이입니다. 0.4 초과, 0.6 이하입니다. 자, 그래서 3등급이 가장 위험하죠. 그죠? 폭탄 만드는 수소하고 압력이 높으면 스스로 분해 폭발하는 아세틸렌입니다. 2등급은 애매해요. 에틸렌 석탄가스. 1등급은 메에프로브. 하나, 둘, 셋, 넷까지 해당된다. 그죠?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말씀드렸죠. 자, 최고 표면 온도하고 발화도. 그죠? 전기기기가 최고 표면 온도보다 더 높으면 불이 나죠. 그래서 요거는 이하자 그랬습니다. 발화도는 가스에 불 붙는 온도인데요. 온도가 높아야 불이 붙죠. 그래서 요거는 초과입니다. 그죠? 그래서 1부터 6까지 앞에 똑같습니다. 450, 300, 200, 135, 100, 85. 그죠? 두 개 반드시 한번 적어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폭발 방지 대책에서 폭발제 근본 대책, 그죠? 앞에서 설명드린 거 한번 다시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내용들도 별표가 있는 내용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부터 계산 문제 출제되어서 중요한 계산 공식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예요. 폭발 범위라는 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범위인데요. 폭발이 시작되는 제일 낮은 농도는 하한계가 됩니다. 요거는 시작되는 농도고요. 계속될 수 있는 제일 높은 농도는 상한계예요. 그래서 폭발 범위라는 건 하한계부터 상한계까지가 폭발이 가능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공식은요. L분의 하시고요. L1이나 L2나 L3는 뭐냐면 각각의 단독 가스입니다. 1, 2, 3 가스에 주어진 하한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한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V1, V2, V3는 뭐냐면요. 1, 2, 3 주어진 가스의 공기 중에 차지하는 부피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L은 뭐냐면 세 가지가 다 섞여 있잖아요. 혼합된 가스의 하한계가 될 수도 있고 상한계가 될 수도 있죠. 문제에선 요걸 계산하라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는 100을 무조건 넣지 마시고요. 요렇게 기억하세요. V1, V1하고 V2하고 V3를 더한 게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는 100%가 안 되는 것도 출제될 때는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뒤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가연성 혼합가스가요, 메탄이 있는데요. 공기 중에 농도 80%고요. 에탄은 10%고, 부탄은 1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 중에 이 세 성분 혼합가스의 양론 조성을 구하라. 하한계나 상한계를 구하라. 양론 조성 구하라.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L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아까 L분의 100짜리는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탄의 하한계가 9.5다 주어졌어요. 메탄의 하한계 9.5분이에요. 메탄의 공기 중 부피가 80%입니다. 더하기 에탄은 하한계가 5.6이에요. 공기 중의 부피가 10%입니다. 더하기 부탄은 하한계가 3.1이네요. 공기 중에 10%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100을 넣지 마시고요. 요 세 개를 더한 값을 넣으라 그랬죠. 80 더하기 10 더하기 10이 됩니다. 현재는 100% 되겠다. 그죠? 자, 그럼 L은 하시면요. 여기 있는 요거 분해입니다. 9.5분의 80 더하기 5.6분의 10 더하기 3.1분의 10이죠. 분해. 요게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현재는 100이 됩니다. 왜 이렇게 계산됩니까?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는 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학교 졸업하신 지가 오래되시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계산식에 좀 쉽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밑으로 가고요.
이게 위로 간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조금 기억하시고 계산기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뒤에 단위는 하한계가 주어져 있죠. 이게 양론 농도기 때문에요. 주어진 단위를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퍼센트보다는 볼륨 퍼센트로 많이 나와요. 퍼센트라고 적는다고 틀리진 않지만 부피에 대한 퍼센트 비다라는 걸 나타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라가서요. 네,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다른 문제 한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를 보니까 에틸에테르하고 에틸알코올이 3대 1로 섞여 있다. 그죠? 혼합증기 몰비가 각각 0.75, 0.25다. 3대 1의 몰비라고 나왔는데요. 요 몰비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부피비하고 동일합니다. 이렇게 주어졌고요. 단독가스, 에틸에테르는 현재 48%, 에틸알코올이 19%라면 혼합된 가스의 폭발 상한계 L을 계산하시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100이 아닐 때 어떻게 하는가, 그죠? L 분해하고 위에는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에틸에테르의 하한계가 48입니다. 그죠? 그때, 자, 3대 1입니다. 4 중에서 에틸에테르가 3만큼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틸알코올은 19입니다. 그죠? 자, 4 중에서 1만큼 차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요 위에는요, 요 두 개를 더한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3 플러스 1. 이렇게 100이 아닌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L은 하시면 요거 분해 그랬죠? 48분의 3 플러스 19분의 1 분해요. 요 위에 게 올라가세요. 4.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34.7이 나오고요. 현재는 여기 퍼센트 또는 볼륨 퍼센트 상관없다 그랬죠. 대부분은 부피에 대한 퍼센트, 볼륨 퍼센트로 단위가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풀이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0.75 대 0.25가 3대 1이잖아요. 그죠? 0.75 대 0.25다라고 했습니다. 자, L분의 위에 비우고요. 0.75를 퍼센트로 나타내면 75%라는 뜻이죠. 0.25는 25%죠. 다시 말하면 공기 중에 75%, 25% 있다 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에틸에틸은 자, 48, 그죠? 상한계분에 공기 중에 0.75니까 75% 있고요. 그 다음에 에틸알코올은 상한계 19분에 공기 중에 0.25니까 25% 존재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더하면 뭐다? 네, 100이 됩니다. 두 개 더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L은 하면 48분의 75 플러스 19분의 25죠. 분의 요게 가면 됩니다. 100. 이렇게 계산해도 값은 34.7로 동일합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이렇게 100%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이 되셨다면 이제 앞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식은 뭔가 하면요. 완전 연소 조성 농도가 있습니다. 완전히 연소되기 위한 농도인데요. 요거를 화학 양론 농도 또는 이론적인 농도다 그래서 이론 산소 농도다라고 합니다. 자, 약자로 CST로 나타내는데요. CST는 1 플러스 4.773 곱하기 하시고요. N 플러스 해놨죠? 아예 이렇게 기억하세요. N이 탄소입니다. 탄소 플러스 4분의 N이 뭐냐면 수소입니다. 수소. 괄호 닫으시고요. 이 부분은 시험에는 산업안전 쪽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기억하실 때 이렇게 줄여서 기억하세요. 분의 100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도기 때문에 퍼센트나 볼륨 퍼센트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ST는 1 플러스 4.773 곱하기 탄소 플러스 4분의 수소 분의 100이다. 이게 공식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폭발 범위 계산에서 존식을 이용하라는 게 간혹 나옵니다. 존식의 폭발 하한계는 좀 전에 계산했는 CST 완전 연소 조성 농도에 0.5를 곱한 게 하한계가 되고요. 완전 연소 조성 농도 CST에 3.5를 곱하면 상한계가 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관련된 문제 뒤에서 한번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탄이 70%고요.
그 다음에 부탄이 30% 혼합된 가스의 공기 중의 하한계를 폭발 하한계 계산하라 그랬는데 존식에 의해서 추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자, 존식의 폭발 하한계는요, 어떻게 계산했냐면 CST를 계산해서 0.5를 곱하면 됩니다. 상한계는 CST를 계산해서 3.5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CST부터 계산하는데요. 현재 메탄하고 부탄의 분자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이럴 때를 대비해서 메탄, 에탄, 부탄, 프로판 정도의 분자식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기억이 힘들다면 외우는 방법 말씀드려 볼게요. 탄소가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뭐냐면 매, 에, 프로, 부가 됩니다. 거기다가 탄이라고 붙였죠. 요걸 알칸기라고 합니다. 알칸을 만들 때는요, 규칙이 있는데요. 탄소의 개수에 수소의 개수는 탄소 개수 2배를 하는 거예요. 2n에다가 2개를 더해주는 게 규칙이에요. 그럼 메탄 만들어 볼게요. 탄소가 하나잖아요. 2를 곱하면 2입니다. 2개 더하면 4가 되죠. CH4 메탄이 됩니다. 에탄은 탄소 2개죠. 2, 4에다가 2를 더하니까 C2H6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판은 탄소가 3개잖아요. 3이 6에 2개 더하면 C3H8이 되고요. 부탄은 C4에다가 2를 더하면 8이죠. 2를 곱하면 8에 2개 더하니까요. C4H10이 부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규칙을 알고 만드시거나 아니면 메탄, 에탄, 부탄, 프로판의 분자식 정도는 분자식 없이 시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자, 이제 요게 되셨다면 네, 한번 CST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CST는 하시고요. CST는 자, 1 플러스 4.773 곱하기 하시고 제가 탄소 그랬잖아요. 그죠? 좀 전에 메탄은 뭐였습니까? CH4였고요. 부탄은 C4H10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메탄부터 할게요. 메탄의 CST부터 계산하겠습니다. 그죠? 메탄은 탄소가 CH4니까 탄소 하나죠. 1 플러스 4분의 수소인데요. 수소가 H 4개잖아요. 그죠? 분의 100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니까요. 메탄의 CST가 9.48이가 나왔어요. 자, 퍼센트 또는 볼륨 퍼센트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존식에 의한 폭발 하한계는 요 값에다가 0.5 곱해 주시면 됩니다. 5.21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부탄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부탄의 CST는 1 플러스 4.773 곱하기 하시고요. 자, 뭐였습니까? 탄소 플러스 4분의 수소 그랬죠? 탄소가 4개입니다. 4 플러스 하시고요. 4분의 수소는 몇 개예요? 10개죠. 그죠? 요거 분의 뭐다? 100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탄을 계산하니까 1.71이 나왔거든요. 존식에 의한 하한계는 3.112가 나왔네요. 존식에 의한 폭발 하한계는 요 값에다가 0.5 곱하시면 1.71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계산한 건 메탄하고 부탄의 하한계를 계산했는데요. 문제에서는 뭐를 계산하시오 했냐면 두 개가 혼합된 가스의 폭발 하한계를 계산하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 상한계 계산하는 공식 했었죠. 그죠? L이 이제 혼합가스의 하한계나 상한계입니다. 자, L1이다. 그죠? 금방, 자, 우리가 메탄 했잖아요. 5.21인데요. 현재 이 메탄이 공기 중에 위에서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그죠? 70이 있고 부탄은 30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 중 부피가 70입니다. 그 다음에 부탄은요. 하한계 아까 계산했는 게 1.71이고요. 공기 중에 30입니다. 두 개를 더했는 게 1로 가야죠. 70 플러스 30 하면 10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L은 하시면 요거 분해죠. 요거 분해. 요게 오시면 돼요. 100 계산하시면 3.2가 혼합된 가스의 하한계나 상한계가 되겠죠. 괄호 볼륨 퍼센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는데요. 요 한 문제 다 풀이하실 수 있다면 CST 계산하는 거, 존식에 의한 상한계, 하한계, 혼합된 가스의 상한계, 하한계까지 그죠? 한꺼번에 공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한 가지 공식만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최소 산소 농도는 MOC 농도다라고 합니다. 화염을 전파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산소 농도입니다. 불이 붙기 위한 최소한의 산소 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공식은 폭발 하한계 곱하기 연료의 몰수분의 산소의 몰수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밑에 예제를 통해서 프로판하고 부탄이 시험에는 대부분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중에 연료로 쓰고 있는 가스가 프로판가스, 부탄가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프로판부터 최소 산소 농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MOC 농도는 폭발 하한계 곱하기, 그죠? 그래서 폭발 하한계는 여기서 주어졌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연료의 몰수분의 산소의 몰수인데요. 연료가 몇 몰이고 산소가 몇 몰 들어갔다라는 게 없죠. 그래서 요거를 식을 세워서 아시거나 아니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식이 어디서 나왔는지 잠시 말씀드려 볼게요. 프로판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판은 매에 프로, 탄소가 3개입니다. 그죠? 프로판 알칸기를 만들 때는요. 수소는 3 곱하기 2하면 6이죠. 2개를 더해서 8개가 됩니다. 자, 모든 물질이 연소한다는 건 산소랑 만나는데요. 기체는 대부분이 2개가 있을 때 한 분자 산소가 됩니다. O2고요. 결과 생기는 건 이산화탄소 CO2하고 물이죠. H2O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반응 전하고 반응 후에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중간에 더 생기거나 어디로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죠? 자, C3H8 속에 탄소는 현재 3개고요. 수소는 현재 8개입니다. O2 한 분자 속에 산소가 2개가 있는데요. CO2 속에 탄소는 하나잖아요. 산소가 2개네요. H2O 속에는 1이 생략된 겁니다. 수소가 2개, 산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숫자 한번 맞춰볼게요. 반응 전에 탄소를 3개 넣었는데 하나밖에 없을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CO2가 3분자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CO2 전체가 3개이기 때문에요. 탄소도 3배 해주면 3개가 되고요. 산소도 3배 해주면 6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를 8개 넣었는데 여기 2개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H2O는 몇 분자? 4분자가 생겼다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수소를 4배 해주면 8개 되고요. 산소 4배 해주면 4개가 되겠죠. 자, 이제 탄소 3개, 수소 8개는 맞췄는데요. 산소 개수 맞춰볼게요. 반응 후에 보니까 6개, 4개, 10개인 거예요. 그 말은 반응 전에 10개를 넣었다는 뜻입니다. 그죠? 2에다 얼마를 곱해야 10이 돼요? 5잖아요. 산소 5분자 넣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요 앞에 있는 숫자가 없는 건 1이 생략된 겁니다. 1, 5, 3, 4가 바로 몰수비, 부피비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연료는 뭐냐면요. 부탄가스잖아요. 그죠? 프로판가스잖아요. 연료의 몰수가 1몰일 때 산소는 5몰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11 볼륨 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을 만드는 법을 기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프로판 1몰에 산소는 5몰 필요하더라. 요거라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탄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부탄의 분자식부터 만들어 볼게요. 매에 프로 부니까 탄소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수소는 4, 2, 8에다가 2개를 더하면 10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연소라는 건 O2, 산소랑 결합해서 그 결과 생기는 건 CO2, 이산화탄소와 H2O, 물이 생기겠죠. 역시나 반응 전후에 원소의 개수 한번 맞춰볼게요. C4H10 중에요. 탄소는 4개, 수소가 10개 들어있습니다. O2 한 분자 속에 산소 2개 들었죠. CO2 속에는 탄소가 하나, 산소가 2개 들었고요. H2O 속에는 수소가 2개, 산소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자, 탄소를 4개 넣었는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몇 분자 생겼다? CO2가 4분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4배 하면 4가 되고요. 4배 하면 요건 8개 되겠습니다. 자, 수소가 10개 넣었는데 2개밖에 없어요. 몇 분자다? 5분자 되겠죠. 그죠? 그래서 5배 해주면 10개고요. 산소도 5배 해주면 5개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탄소 4개와 수소 10개는 맞췄습니다. 산소만 맞추면 됩니다. 산소가요. 여기에 8개고 5개니까 총 13개가 생겼죠.
그 말은 반응 전에도 13개 넣었다는 거예요. 이에다가 몇 배를 해야 13이 되냐면 6.5잖아요. 6.5가 됩니다. 그죠? 이게 부탄의 연소식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탄의 최소 산소 농도는 하한계가 1.6 주어졌습니다. 곱하기 부탄가스가 연료죠. 1몰일 때 산소는 6.5몰이다.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10.4가 나와요. 근데 때로 시험에 출제될 때가 보면 요거를 2로 나타낼 때가 있어요. 자, 몰비, 부피비는 똑같이 2배 하나, 10배 하나 똑같습니다. 6.5를 소수가 아니라 정수로 나타내기 위하여 2배를 한 거예요. 2가 되면 13이 되고 8이 되고 10이 되겠죠.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에 1.6 곱하기 연료의 몰수가 2몰일 때는 산소는 13몰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도 10.4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 공식이 실기까지 가는 공식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3가지 공식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예제까지 그죠? 풀어내신다면요. 야, 그래도 화학 파트에서 실기까지 가는 부분은 계산 부분 좀 내려놔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문제 푸시면서 정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